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에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남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남의 희망을 키우고 전남 교육의 미래를 그려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난 하나하나를 도민 앞에서 면밀히 짚어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견제기관인 의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전남교육청이 추진해온 해외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캄보디아, 모로코 등의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국제교류와 교육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태영 정책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국장 문태영입니다. 제가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해외 사업에 대한 교육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사업의 근거가 무엇이냐, 법률과 또는 조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호 전남도 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기본법 제8조에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치 행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를 17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표추자료에 보면은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7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한국어 문화 교류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한국어 채택 고교 세 곳에서 공동 수업을 운영하고 왕립 프놈펜 대학교의 한복을 기증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전남교육청이 보도자를 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 한국어 문화 교류 확대 사업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그게 뭐죠? 제8항이 평생교육, 그 밖에 네. 교육 학예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타당합니까? 어디에 지금 국제교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기 평생 교육보다요, 저희들은 그 국제 교육 그 국가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왜 여기에가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이 없냐? 그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이기 그런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갖다 그렇게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치조례입니까? 위임조례입니까? 위임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임조례라면 그러면 상위법이 뭡니까? 저희는 그 국가로부터 그 교육부에다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그 지역 아니 협력 상위법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이게 위임조례라면 상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교육기본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저 20조 제8항에 보면 평생교육, 그 밖에 교육 학예 진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평생교육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해외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평생교육은 국가가 우리 국민,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바로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갖다가 근거로 내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청에 우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주체는 누굽니까? 그 주체는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지역민입니까? 아니면 외국 사람들입니까?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목적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는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고 했어요. 학생이 주체가 되지 어떻게 교사가 주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이 국제 교류 사업이 학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교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조례는 학생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교사를 주체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국제교육을 잘 시켜서 세계의 그런 어떤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지 교사들 보내서 이렇게 연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남교육청이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모로코하고 우리 교원들이 가서 우리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지만 모로코 교사들이 또 저희 한국으로 방문해서 그쪽 문화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일단 교원들의 교류가 잘 돼야 차후에는 학생들도 그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사업은 모로코 지금 PC는 한 21년부터 22년부터 4년 가 정도 된 것 같고, 같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이 교류 사업은 언제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연도가 좀 지났어요. 예, 예. 여러 해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원 연수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옮겨가야 되죠. 주체로 진짜 이 조례가 제정한 목적에 맞는 그런 학생으로 이 교육 사업이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예,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과 교육이 될 수 지금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헬로 이 프렌즈 온라인 국제 교육 예, 이게 두 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게 땡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1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하고 이것이 무슨 이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가요? 그 온라인 학습은 직접적인 것보다 그 디지털 교육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이제 모로코 교육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모로코 교육 정보화 사업 전남교육청이 이러닝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모로코 교원 연수 또 PC 100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표출자로 1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로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육기본법 제29조 제4항인 국제교육이다.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다. 그다음에 이 앞에 똑같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번에는 제17호예요. 17호. 1-1 표출자를 한번 띄워주세요. 17호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이임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금 국제 교육에다가 이게 지금 교류 사업에다가 끼워 맞출 수 있습니까? 저 사업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각 아니 그냥 교육부로부터 하더라도 이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조례에 의한 거다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이 법률 근거를 대라 하니까 이게 저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교육기본 제29조 제4항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그다음에 교육자치에 관한 제20조 제17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모로코에 지원한 신품 PC 100대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노후 PC를 수거를 해가지고요. 네. 그럼 신제품으로 교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노후 PC를 수거해서 매각 처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환으로 지금 우리 전남교육청이 교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교환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그 세입으로 처리하고 다시 PC를 구매해서 줘야 되는 거 이것이 회계 독립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 PC 지원 사업을 왜 이렇게 구매해서 지급하지 않고 왜 교환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짧게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수거하고 교환을 통하지 않고요. 판매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소중한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 왜곡 도서 구입 절차. 저는 이제 니박스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니박스쿨 같은 도서가 우리 학교 현장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학교 도서관 운영에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독서 교육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도서 구입 시 도서 목록, 예정 목록을 작성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들에게 사전 안내한 후 학교 도서관 운영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도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역사 왜곡 도서가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연초에 도서 구입비 3%에서 사다 보면 목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 사서교사라든가 일부 선생님들이 다 점검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홈페이지에 띄운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봐가지고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도서가 비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도서 선정 구입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학교장이 이 도서 구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장성의 모 중학교 같이 교장이 이 도서를 구매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서를 구매를 했어요. 네, 예. 역사 왜곡 교서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교장을 처벌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 자기 월권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교장이 지금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우리가 도서 점검단을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역사 전문가들,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지역사를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철저히 구입을 못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연수라든가 교장 직무 연수를 통해서 이런 역사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역사 왜곡 도서가 학교에 비치되거나 또는 그러한 교육들이 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이어서 전남교육의 현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전남교육의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답변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관님, 민선 4기 전남교육 대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교육감님은 후보자 시절에 학력을 끌어올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를 높이며 교직원이 되어보는 인사실현을 주요 경영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공약을 만들던 그때의 초심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교육감님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직원들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들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짧게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민선 4기 교육 대전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소회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정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학교 현장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부분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도 지금 해결할 과제가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기초학력 향상, 청렴도, 합리적인 행정 등 지방 교육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가치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먼저 기초학력 향상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진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출자로 3-1 띄워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하고 2024년을 비교한 표입니다. 교육감님이 2022년에 지금 교육감님 시작하셨죠? 지금 2021년을 보면은 저 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기초학력 지표가 안 좋아요. 예. 그때보다도. 네. 그때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엄중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지표가 나빠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교육감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저한테 막 오셔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표가 나와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아까도 이제 코로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초 학력에 대한 평가 기준 지표가 좀 바뀐 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세하게 자료로 여기 다 이야기하는 거고 자료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어서 생기는 기초 학력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표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남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초 학력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인데요. 이 기초 학력이 미달하게 대한 요인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처음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6개 사업을 그때 예,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너무 많다. 예. 이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이 9개 사업을 6개 사업으로 줄였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뭐 조금만 개선해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좀 답답해요. 우리 전남에 왜 이 기초학력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교육감님은 이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특히나 뭐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예. 뭐 이렇게 뽑아서 교육 현장에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 있을 때 지금 정규 수업 시간 내에는 어떻게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도를 합니까? 저는 생각이 우리 정규 수업 시간 내에 기초 학력에 미달한 학생들을 해야 되는 그걸 먼저 하고 수월성 교육을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 현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교사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학교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학업을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7, 8명의 학생을 가르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학생 수가 적으니까 전담 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 향상 강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인데 그 8명밖에 안 되는 그 교실에 또 기초학력 향상 강사가 또 들어가요. 네. 그런 건 좀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가서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8명을 갖다가 그 교사가 커버를 못해서 그래 또 강사가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하여튼간에 저는 그래요. 이 기초학력에 이게 나빠지는 이유가 학생들의 학습 습관, 그다음에 동기 네. 이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은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우리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우리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예. 한번 연구 과제를 줘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전남교육 청렴도 항상 대책입니다. 예, 청렴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기초학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예. 우리 감사관실에도 정말로 이 청렴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렴도 보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감님? 내부 체감도가 문제가 아닙니까? 내부 체감도. 예. 내부 체감도는 우리 조직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 예. 우리 청렴도 나오면 항상 저희들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동안에 청렴도 최하위의 전남교육 이렇게 오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2023년도에는 청렴도 평가가 그 2등급으로 급상승, 4등급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자존감도 회복하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또 그 1등급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상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도 구성을 하고 비상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청렴하면 부패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특히 불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풀어야지 체감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는 맞습니다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원과 갈등 유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기관의 장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한 데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판단, 두 번째 행정적 판단, 세 번째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법률적 판단은 법규 및 헌법 정신에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행정적 판단은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예, 지금 이제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한 세 번째 합니까? 두 번째 합니까? 예, 하여튼 이번에는 꼭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회계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부에게는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급하고 각급 학교 예산회계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부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예 아니요? 예. 단답형으로 꼭 좀 말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특정 업무 경비와 지급 대상과 지급액 결정은 교육감 재량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재량 사항입니다. 재량 예. 행위죠. 특정 업무 경비는 근로 제공에 따른 보수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 제공에 따른 보수 아니죠? 아니라고 예, 생각을 보수는 합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 업무 경비는 실시 변상적인 성격의 조직 운영에 대한 경비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아까 보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면 예. 이게는 실시 변상적인 성격의 조직 운영에 그런 경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육감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예. 이 보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니겠지만 보수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특정 경비 업무에 대한 그 교육감 재량 사항이지만 그것은 그게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기준이 묻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은 전남 도립학교 회계규칙 또는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이거 전남도 교육감님의 책무인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이건 이제 할 때는 확실히 그냥 예, 그렇게 할 말씀. 때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도교육청하고의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지금 그 예. 특정 예산에 대한 시간이 논의도 없으니까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 특정 업무 경비 지급이 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 이유를 보면은 전남교육청은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과 지급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2019년에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전남교육청 특정 경비가 공무원에게 지급 등을 보수하기보다는 기간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갖고 왔습니다. 예, 그렇 예, 저도 아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깐 오해하셨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25년 6월 27일에 행심 제2023-306 행정심판 재개에서도 특정 업무 경비 지급은 교육감 재량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무 경비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학교 현장에도 예산, 회계, 그다음에 계약을 담당하는 그분들에게도 이게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걸 지급하는 기준이랄지 교육부 훈령 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님 개정하도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꼭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뭔 일을 하셨습니까?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특정 업무 경비를 우리 학교 근무자들에게도 꼭 좀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분 남은 거죠? 10분요? 다음은 또 우리 퇴직자 훈포장 전수식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 교원들에게는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지방 공무원들은 왜 훈포장 전수식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예. 차등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 차등이에요. 예, 차별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지방 공무원들도 훈포장 전수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육수당 확대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교육수당 재원이 지금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내용에 보니까 국가 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체에 맞도록 재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제를 설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남 교육청의 지금 예산 상황이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지금 2026학년 때 우리 지자체가 전부 다 이 학생 교육 수당을 전남 교육청과 같이 하겠다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1,349억이 들어갑니다. 예. 1,349억. 그 다음 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5년간 교통보험 세입 현황을 보십시오. 얼마 줬어요? 2023년에 9,229억이 줄었고 2024년에 1,496억이 줄었어요. 네. 이런 재정 형편으로 어떻게 교육수당을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TF도 구성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교육수당 문제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어느 정도 가안을 잡았습니다만은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안입니다만은 지적해 준 대로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어떤 정책을 우선으로 할 거냐 하에 따라서 그 정책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셨던 학생 교육수당의 재정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정부도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27조를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1,390 몇억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우리 전남 이 열악한 전남 교육 재정에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이 지금 우리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금 준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가 지금 출생수당을 준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면담해서 결과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이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생수당의 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출생수당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그 연한이 같이 지급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일몰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 이게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힘차게 출발했는데 앞으로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어디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 16개 우리 소멸되어 가는 우리 군 그리고 시군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2년째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교육정책연구소 또 여러 곳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돈을 주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 말씀했던 좋아야죠. 재원 대책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상정할 때 의회에 그 재원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워서 예. 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제가 지금 한 것은 다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 교육감한테 이제 우리 나라권 무궁화 식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무궁화는 그 앞에 있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건 없는가요? 예,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 관리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 관계조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금 저 자료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44%의 학교가 지금 무궁화가 한 그루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본청, 지역청, 지속기관 무궁화 식재 인항을 보면 64%, 38개 기관이 무궁화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렇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아요.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이걸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각급 학교 교육기관에 확산하는 데는 다소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무궁화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예산 반영 부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교화하고 무궁화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자료를 요구하면 또 학교 현장이 복잡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우리 학교 현장의 교화하고 무궁화 식재 현황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김대인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다음은 도정 재정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정은 곧 도민의 헬스이며 그 운용의 성패에 따라서 도정의 성과와 도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권기행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추자로 8-1을 올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0령 제56조 및 지방예산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된 후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 계획서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세입예산 징수 계획과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금 배정을 총괄하는 통합지출관은 유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예산 집행계획이나 자금 배정 시점을 보면 약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장님, 왜 이 예산 계획 및 배정 실적 이 자료를 왜 만듭니까?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예. 실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자료를 왜 만드냐고요? 목적이 네. 뭐냐고요? 저희가 예산 이제 자금 배정 계획을 묻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금 배정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금 배정 계획은 한정된 자금을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입할지 미리 정해서 자금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필수 도구. 이게 잘 돼야만이 금리를 높일 수 있잖아요. 예금 이자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을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보시면 예산 배정 실적이 2,878억. 엄청난 돈이 지금 팽잔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3월에는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팽잔이 많을 때는 저것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활용하지 못해서 이자 수익이 줄고, 그다음에 3월달 같이 2,558억이 이 추가로 이게 배정된 것은 이게 지금 정기예금을 했던 것을 다 지금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정 계획을 잘 세워야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하시죠, 국장님? 네, 저희가 이제 실은 재정 신속 집행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가 보통 분기 말에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치밀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표 8-2를 올려주십시오. 이게 보면 이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그 팽잔 관리를 지금 표시한 지금 도표인데요. 2024년에 보면은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의 금리 차이가 2.3%나 납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이자율이 좀 낮아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 2.3%가 지금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차이가 무려 2.3%나 나요. 2.3%면 1,000억을 이체했을 때 얼마겠습니까? 2,000억은 얼마고요? 이런 엄청나게 지금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 있고요. 이 자금 자체가 수시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예금에 이제 예치해 두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900억이지만 실제 교부가 되면 즉시 시군하고 의료보험 분담에 지금 그런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을 때 바로 지출되는 되지 않는 특별회계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회계부서에서 와서 아이고 이 특별회계 부분은 너무 다 소홀히 했다고 이실직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최대치까지 확보해가지고요. 지난 금요일에 조치해서 지금 정기예금 소액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8개 기금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표추자를 8-3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공공예금 이자 수익인데 이게 결산액 대비 비율입니다.
2023년에는 일반회계가 0.19%였고 결산 2024년 0.12% 이렇게 좀 낮아졌는데 이것은 아마 이자 수익이 감소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자원, 특정 시설분, 지역 자원 시설재 특별회계 이게 0.03%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의료 급여기금도 0.03%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방 특별회계는 0.17%, 0.13%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0.4%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질문지를 드렸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 나머지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우리 정기 보유액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미수납액 징수 대책,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한 행정자산 용도 변경 처리 철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주십시오.